왜 살이 찌는 것일까? 왜 이곳저곳 몸이 쑤실까? 주범은 우리 모두가 우려했던 대로 고기와 유제품과 식물성 기름이었다. 그 때문에 나도 몸무게가 친구들보다 30kg 더 나갔고 뇌졸중이 찾아왔다. 그래서 지금도 다리를 전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나 같은 경우 채식만 먹고 있다. 이유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포만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포만감은 녹말 음식을 통해야 한다. 빵, 국수, 과자와 같은 가짜 탄수화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미, 감자, 통곡물과 같은 진짜 탄수화물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음식을 먹으면서 만족감과 포만감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이어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배고플 필요도 없고 박탈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녹말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만족감을 줍니다. 이것은 무슨 다이어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음식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한 달이나 두 달 해보고 마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100% 그렇게 해야만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생의 음식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달만 실천해 보십시오. 거울 앞에 날씬해지고 건강해진 낯선 당신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오해를 할까 봐서 한 가지만 밝혀둡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육식이 몸에 끼치는 해악화와 채식이 몸을 깨우는 이 점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입니다. 채식은 주로 녹말 음식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녹말이란 공장에서 만든 정제 탄수화물, 빵, 라면, 국수, 파스타, 케이크, 과자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감자, 현미, 고구마, 보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공장에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화학 재료가 첨가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탕수수 농장에 있는 환자들에게 상업 자본주의 세계에서 받은 교육은 전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나이든 이민자들은 날씬하고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훨씬 더 비만이었고 건강도 나빴습니다. 그러나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그 손자, 손녀들이었습니다. 이 이민자들 3세들은 내가 레지던트 과정에서 보아온 백인 환자들의 질병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3세들은 모두 심각한 비만과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세와 3세들은 모두 원래 그들 나라의 식단을 버리고 미국식 식단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래 그들 나라의 음식을 섭취할 때는 전혀 없었던 비만과 만성적인 질병이 서양 음식을 먹으면서 비로소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무려 50년 전에 발표된 수많은 논문과 서적들은 단 한 가지만 바꾸면 환자를 돕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채소와 과일에 함유된 녹말을 주로 하는 음식 섭취가 환자의 건강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녹말이란 무엇인가요? 식물이 만들어내는 녹말은 뿌리나 줄기, 잎사귀, 꽃, 씨앗이나 열매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녹말은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에너지의 원료로 제공됩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나 새해 봄에 쓰일 연료를 위해서도 보존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녹말이 함유된 야채나 곡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도로 단단해진 녹말은 식물을 생존하게 할 뿐 아니라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녹말은 소화가 아주 잘 되는 최고의 탄수화물입니다. 인간의 장과 타액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 효소는 긴 탄수화물 사슬을 단순당으로 쪼갭니다. 소화라는 것은 이 단순당을 소장해서 혈관으로 보내는 아주 느린 과정으로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과일은 단순당의 형태로 아주 빠르게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녹말처럼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과일 한 가지만으로는
장기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썩기 쉬운 녹황색 채소들도 녹말이 조금 들어있긴 하지만 그것들의 중요한 인물은 녹말이 기본이 되는 음식의 향이나 식감을 더해주는 역할에 만족할 뿐입니다. 물론 비타민 A나 C와 같은 부가적인 영향을 보너스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주로 녹말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한 사람이 쌀, 옥수수, 감자, 고구마, 그리고 콩과 같은 녹말 함유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면 그의 몸은 점점 날씬해지고 근육이 더욱 튼튼해지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향상됩니다. 당신도 믿기 힘들지만 이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녹말을 소화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 진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녹말은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녹말은 포만감을 유발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탄수화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지만 이는 대부분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잘못된 형태로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녹말이 우리의 식단에서 차지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녹말 함유 식품은 인간의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피부와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른 영양소들을 공급합니다. 따라서 녹말은 적절한 비율로 섭취되어야 하며 우리의 식습관에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탄수화물의 두 번째 종류는 섬유소입니다. 이것은 식물이나 나무의 세포벽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우리 소화 시스템은 섬유소를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흰개미는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개미는 자기 몸 크게 10배가 넘는 나뭇가지 등을 거뜬하게 개미집으로 운반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경우 비록 에너지로 사용하지는 못할지라도 섬유소는 대변을 촉진하는 물질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장 속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것은 물이 아니라 섬유소라고 말합니다. 녹말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고 날씬한 몸매를 지켜주는 유일한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에서 단 한 가지 메시지를 뽑고자 한다면 바로 녹말 음식을 먹으라고 할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최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언제나 녹말을 주식으로 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을 멀리하고 과일을 위주로 하는 다이어트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녹말이 많이 든 음식을 같이 먹어야 합니다. 배추나 시금치 같은 채소와 사과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먹더라도 항상 공복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녹말은 양이 아무리 많아도 지방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지방 합성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돼지나 소는 이 과정을 통해 곡식이나 풀에서 얻은 탄수화물을 농축 칼로리 지방으로 전환합니다. 한편 인간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전환하는데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실험을 해보면 단순당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지방으로 전환되는 탄수화물은 아주 약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복부 지방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또한 지방을 먹으면 그것이 바로 지방이 됩니다. 지방은 굶주릴 때를 위해서 저장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 고지방 식품을 먹고 나면 장이 그 지방을 흡수해서 혈관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수만 개의 저장용 지방세포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아주 효율적인 과정입니다. 입속에 들어온 지방을 인체 지방으로 전환하는 데는 3%의 칼로리만 소비됩니다. 이 저장 과정은 아무리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더라도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인체의 지방을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보통 때 먹는 지방의 종류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마가린과 쇼트닝 기름은 인체의 지방 형태로 저장됩니다. 냉수성 어류를 먹으면 오메가3 지방이 저장됩니다. 녹말이라는 요소는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년 건강을 위해 체중을 감량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신체가 허약해져 버린 상태에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잘못된 체중 감량 방법으로 꼽히며 이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쁜 체중 감량 방법 중 하나는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다이어트입니다. 이 방법은 심각한 탄수화물 결핍을 초래하게 되어 이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프게 되면 식욕이 줄어들고 체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저탄고지 다이어트 관련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체중 감량 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증조할머니는 106세까지 살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항상 소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녀는 자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구나. 그렇게 먹으면 점점 몸이 아프게 된단다. 그녀는 햄버거를 남은 조각으로 잘라 먹고 남은 부분을 봉투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내 증조할머니는 미국식 식사를 하셨지만 그 양이 아주 작았습니다. 아침에는 물을 희석시킨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명절이라도 레드와인 한 잔으로 만족하셨습니다. 나와는 달리 그녀는 절제와 소식의 상징이었습니다. 서구인들은 스테이크와 치즈와 파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양을 줄이거나 조금씩 횟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매일 먹는 프라이드 치킨, 과자, 아이스크림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이 다이어트의 실패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조금씩 줄인다고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름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이 영양학적으로 최상의 음식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쪽의 영향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다른 쪽이 결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유와 치즈는 철분이 결핍되어 있고 붉은색 고기와 달고기, 달걀에는 칼슘이 거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음식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음식들을 먹었다면 한쪽 영양분은 지나치게 섭취했고 다른 쪽의 영양분은 거의 섭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어떤 성분을 지나치게 먹었다는 것은 진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과일과 채소는 우리의 건강에 매우 유익한 음식입니다. 그들은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며 우리의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점은 바로 과일과 채소만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포만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포만감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결과 건강과 체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식을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다이어트를 이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쌀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제된 백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가 풍부한 현미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침팬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의 유전자의 99%와 유사한 이들은 거의 순수한 채식주의자로 그들의 식단은 대부분 과일과 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과일이 부족하게 되면 그들은 호두나 각종 씨앗, 꽃잎, 나무 껍질 등 다른 식물성 음식을 섭취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방의 섭취를 늘린다면 우리의 배, 엉덩이, 널쩍다리는
지방을 저장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을 섭취하는 행위는 마치 우리의 몸에 지방띠를 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녹말 음식은 상당한 양의 영양과 에너지를 제공하면서도 몸속의 지방을 거의 저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필수적인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을 제공하며 우리의 몸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공장에서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녹말은 지방과 비교했을 때 칼로리가 겨우 1에서 8%에 불과합니다. 또한 깨끗한 클린 연료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완전한 식품입니다. 이러한 녹말 식품만 먹어도 모든 기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곡물, 콩, 그리고 감자와 같은 식물은 완전한 식품은 아니지만 이들은 필수 영양소를 어느 정도 제공합니다. 약간의 과일과 푸른 채소만 추가로 섭취하면 비타민 A와 C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하는 영양을 거의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며 이를 통해 고기나 유제품을 굳이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섭취 칼로리를 비교해보면 치즈는 1g당 4칼로리, 고기는 1g당 4칼로리, 각종 기름은 1g당 9칼로리가 됩니다. 이와 반대로 녹말식품은 1g당 1칼로리에 불과합니다. 이는 치즈나 고기의 4분의 1, 기름의 9분의 1 정도의 칼로리만 섭취하고도 충분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식단 구성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는 동시에 건강한 체중 관리도 가능합니다. 나는 44년 동안 의료계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 상한 음식을 먹거나 알려지지 않은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제외하고서는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나 콩, 그리고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주로 섭취하며 건강을 잃은 환자를 만나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진실로 나의 의학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나는 매일같이 육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며 그로 인해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겪는 질병은 심장병, 중풍, 당뇨병, 관절염, 골다공증 등 다양하며 그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이를 눈치채고 단백질을 배출할 장소를 찾게 됩니다. 서양인에게서 체취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몸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성 식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바로 우리의 식사 습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 그리고 녹말 중심의 식사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몸속에 축적된 앞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독성 물질, 과도한 단백질, 과도한 지방, 과도한 콜레스테롤은 천천히 제거되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딱히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 왜 여기저기가 아프고 불편한 걸까? 나이가 들면 쑤시고 결리고 뻣뻣해지는 게 과연 당연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당신이 이유 없이 아프고 피곤한 것은 탁하고 찐득거리는 나쁜 피 때문이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되었다. 뭘 해도 무기력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편두통, 요통으로 고민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 혈액과 혈액의 순환, 즉 혈류에 주목해 보시라. 깨끗한 혈액이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니까 말이다. 며칠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술이나 차를 마실 때 어떤 음식을 꼭 함께 먹어야 한다면 땅콩을 권하고 있습니다. 땅콩이라니. 저도 처음에 땅콩이 혈압에 좋다는 걸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좋다고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땅콩이 정말로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말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세요. 땅콩이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이 30년 동안 12만 명의 사람들의 식습관을 세밀하게 조사하였는데요. 그 결과 참가자들의 사망률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땅콩이 사망률을 크게 낮추는 식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땅콩은 지방 함유량이 많았어 열량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콩이 건강에 어떻게 좋은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이 땅콩의 다양한 효능을 알아내기 위해 힘썼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땅콩의 진짜 가치가 밝혀졌습니다. 땅콩에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어 이는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땅콩이 우리의 건강에 이렇게 좋은 이유입니다. 정말로 이게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땅콩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영양가가 아주 높죠. 특히 단백질은 근육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참 중요하잖아요? 이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식이섬유는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미네랄인 마그네슘은 신경계와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으면 저 좀 소개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좋은 식품입니다. 근데 왜 땅콩을 먹어야 할까요? 우리 몸에 유독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현대인들은 혈액이 하반신에 정체되어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혈액은 우리 심장의 강력한 펌프로부터 시작되어 전신으로 퍼지고 다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온 후 순환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혈액의 순환은 적절한 운동으로 근육을 수축시켜 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반신에 보낸 혈액이 종아리 근육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쇠퇴하거나 단단해지면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하반신에 혈액이 정체되어 수족냉증이나 다리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종아리 근육을 적절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단순해서 놀라셨다고요? 저도 이해는 됩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간격으로 걷거나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몸을 자주 움직이거나 마사지를 합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특정한 혈액순환 지점이 있는데 이곳을 자주 마사지하거나 자극하면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몸을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이나 가벼운 러닝, 특히 스트레칭과 같은 간단한 운동들은 혈액순환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왜 살이 찌는 것일까? 왜 이곳저곳 몸이 쑤실까? 주범은 우리 모두가 우려했던 대로 고기와 유제품과 식물성 기름이었다. 그 때문에 나도 몸무게가 친구들보다 30kg 더 나갔고 뇌졸중이 찾아왔다. 그래서 지금도 다리를 전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나 같은 경우 채식만 먹고 있다. 이유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포만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포만감은 녹말 음식을 통해야 한다. 빵, 국수, 과자와 같은 가짜 탄수화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미, 감자, 통곡물과 같은 진짜 탄수화물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음식을 먹으면서 만족감과 포만감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이어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배고플 필요도 없고 박탈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녹말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만족감을 줍니다. 이것은 무슨 다이어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음식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한 달이나 두 달 해보고 마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100% 그렇게 해야만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생의 음식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달만 실천해 보십시오. 거울 앞에 날씬해지고 건강해진 낯선 당신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오해를 할까 봐서 한 가지만 밝혀둡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육식이 몸에 끼치는 해악과와 채식이 몸을 깨우는 이 점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입니다. 채식은 주로 녹말 음식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녹말이란 공장에서 만든 정제 탄수화물, 빵, 라면, 국수, 파스타, 케이크, 과자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감자, 현미, 고구마, 보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공장에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화학 재료가 첨가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탕수수 농장에 있는 환자들에게 상업 자본주의 세계에서 받은 교육은 전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나이든 이민자들은 날씬하고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훨씬 더 비만이었고 건강도 나빴습니다. 그러나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그 손자, 손녀들이었습니다. 이 이민자들 3세들은 내가 레지던트 과정에서 보아온 백인 환자들의 질병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3세들은 모두 심각한 비만과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세와 3세들은 모두 원래 그들 나라의 식단을 버리고 미국식 식단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래 그들 나라의 음식을 섭취할 때는 전혀 없었던 비만과 만성적인 질병이 서양 음식을 먹으면서 비로소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무려 50년 전에 발표된 수많은 논문과 서적들은 단 한 가지만 바꾸면 환자를 돕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채소와 과일에 함유된 녹말을 주로 하는 음식 섭취가 환자의 건강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녹말이란 무엇인가요? 식물이 만들어내는 녹말은 뿌리나 줄기, 잎사귀, 꽃, 씨앗이나 열매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녹말은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에너지의 원료로 제공됩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나 새해 봄에 쓰일 연료를 위해서도 보존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녹말이 함유된 야채나 곡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도로 단단해진 녹말은 식물을 생존하게 할 뿐 아니라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녹말은 소화가 아주 잘 되는 최고의 탄수화물입니다. 인간의 장과 타액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 효소는 긴 탄수화물 사슬을 단순당으로 쪼갭니다. 소화라는 것은 이 단순당을 소장해서 혈관으로 보내는 아주 느린 과정으로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과일은 단순당의 형태로 아주 빠르게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녹말처럼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과일 한 가지만으로는 장기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썩기 쉬운 녹황색 채소들도 녹말이 조금 들어있긴 하지만 그것들의 중요한 임무는 녹말이 기본이 되는 음식의 향이나 식감을 더해주는 역할에 만족할 뿐입니다. 물론 비타민 A나 C와 같은 부가적인 영향을 보너스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주로 녹말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한 사람이 쌀,
옥수수, 감자, 고구마, 그리고 콩과 같은 녹말 함유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면 그의 몸은 점점 날씬해지고 근육이 더욱 튼튼해지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향상됩니다. 당신도 믿기 힘들지만 이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녹말을 소화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 진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녹말은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녹말은 포만감을 유발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탄수화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지만 이는 대부분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잘못된 형태로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녹말이 우리의 식단에서 차지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녹말 함유 식품은 인간의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피부와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른 영양소들을 공급합니다. 따라서 녹말은 적절한 비율로 섭취되어야 하며 우리의 식습관에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탄수화물의 두 번째 종류는 섬유소입니다. 이것은 식물이나 나무의 세포벽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우리 소화 시스템은 섬유소를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흰개미는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개미는 자기 몸 크게 10배가 넘는 나뭇가지 등을 거뜬하게 개미집으로 운반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경우 비록 에너지로 사용하지는 못할지라도 섬유소는 대변을 촉진하는 물질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장 속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것은 물이 아니라 섬유소라고 말합니다. 녹말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고 날씬한 몸매를 지켜주는 유일한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에서 단 한 가지 메시지를 뽑고자 한다면 바로 녹말 음식을 먹으라고 할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최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언제나 녹말을 주식으로 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을 멀리하고 과일을 위주로 하는 다이어트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녹말이 많이 든 음식을 같이 먹어야 합니다. 배추나 시금치 같은 채소와 사과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먹더라도 항상 공복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녹말은 양이 아무리 많아도 지방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지방 합성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돼지나 소는 이 과정을 통해 곡식이나 풀에서 얻은 탄수화물을 농축 칼로리 지방으로 전환합니다. 한편 인간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전환하는데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실험을 해보면 단순당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지방으로 전환되는 탄수화물은 아주 약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복부 지방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또한 지방을 먹으면 그것이 바로 지방이 됩니다. 지방은 굶주릴 때를 위해서 저장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 고지방 식품을 먹고 나면 장이 그 지방을 흡수해서 혈관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수만 개의 저장용 지방세포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아주 효율적인 과정입니다. 입속에 들어온 지방을 인체 지방으로 전환하는 데는 3%의 칼로리만 소비됩니다. 이 저장 과정은 아무리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더라도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인체의 지방을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보통 때 먹는 지방의 종류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마가린과 쇼트닝 기름은 인체의 지방 형태로 저장됩니다. 냉수성 어류를 먹으면 오메가3 지방이 저장됩니다. 녹말이라는 요소는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년 건강을 위해 체중을 감량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신체가 허약해져 버린 상태에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잘못된 체중 감량 방법으로 꼽히며 이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쁜 체중 감량 방법 중 하나는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다이어트입니다. 이 방법은 심각한 탄수화물 결핍을 초래하게 되어 이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프게 되면 식욕이 줄어들고 체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저탄고지 다이어트 관련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체중 감량 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증조할머니는 106세까지 살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항상 소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녀는 자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구나. 그렇게 먹으면 점점 몸이 아프게 된단다. 그녀는 햄버거를 남은 조각으로 잘라 먹고 남은 부분을 봉투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내 증조할머니는 미국식 식사를 하셨지만 그 양이 아주 작았습니다. 아침에는 물을 희석시킨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명절이라도 레드와인 한 잔으로 만족하셨습니다. 나와는 달리 그녀는 절제와 소식의 상징이었습니다. 서구인들은 스테이크와 치즈와 파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양을 줄이거나 조금씩 횟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매일 먹는 프라이드 치킨, 과자, 아이스크림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이 다이어트의 실패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조금씩 줄인다고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름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이 영양학적으로 최상의 음식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쪽의 영향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다른 쪽이 결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유와 치즈는 철분이 결핍되어 있고 붉은색 고기와 달고기, 달걀에는 칼슘이 거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음식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음식들을 먹었다면 한쪽 영양분은 지나치게 섭취했고 다른 쪽의 영양분은 거의 섭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어떤 성분을 지나치게 먹었다는 것은 진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과일과 채소는 우리의 건강에 매우 유익한 음식입니다. 그들은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며 우리의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점은 바로 과일과 채소만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포만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포만감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결과 건강과 체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식을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다이어트를 이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쌀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제된 백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가 풍부한 현미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침팬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의 유전자의 99%와 유사한 이들은 거의 순수한 채식주의자로 그들의 식단은 대부분 과일과 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과일이 부족하게 되면 그들은 호두나 각종 씨앗, 꽃잎, 나무 껍질 등 다른 식물성 음식을 섭취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방의 섭취를 늘린다면 우리의 배, 엉덩이, 널쩍 다리는 지방을 저장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을 섭취하는 행위는 마치 우리의 몸에 지방띠를 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녹말 음식은 상당한 양의 영양과 에너지를 제공하면서도 몸속의 지방을 거의 저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필수적인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을 제공하며 우리의 몸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공장에서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녹말은 지방과 비교했을 때 칼로리가 겨우 1에서 8%에 불과합니다. 또한 깨끗한 클린 연료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완전한 식품입니다. 이러한 녹말 식품만 먹어도 모든 기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곡물, 콩, 그리고 감자와 같은 식물은 완전한 식품은 아니지만 이들은 필수 영양소를 어느 정도 제공합니다. 약간의 과일과 푸른 채소만 추가로 섭취하면 비타민 A와 C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하는 영양을 거의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며 이를 통해 고기나 유제품을 굳이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섭취 칼로리를 비교해보면 치즈는 1g당 4칼로리, 고기는 1g당 4칼로리, 각종 기름은 1g당 9칼로리가 됩니다. 이와 반대로 녹말식품은 1g당 1칼로리에 불과합니다. 이는 치즈나 고기의 4분의 1, 기름의 9분의 1 정도의 칼로리만 섭취하고도 충분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식단 구성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는 동시에 건강한 체중 관리도 가능합니다. 나는 44년 동안 의료계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 상한 음식을 먹거나 알려지지 않은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제외하고서는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나 콩, 그리고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주로 섭취하며 건강을 잃은 환자를 만나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진실로 나의 의학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나는 매일같이 육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며 그로 인해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겪는 질병은 심장병, 중풍, 당뇨병, 관절염, 골다공증 등 다양하며 그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이를 눈치채고 단백질을 배출할 장소를 찾게 됩니다. 서양인에게서 채취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몸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성 식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바로 우리의 식사 습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 그리고 녹말 중심의 식사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몸속에 축적된 앞에서 언급했던 3가지 독성 물질, 과도한 단백질, 과도한 지방, 과도한 콜레스테롤은 천천히 제거되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딱히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 왜 여기저기가 아프고 불편한 걸까? 나이가 들면 쑤시고 결리고 뻣뻣해지는 게 과연 당연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당신이 이유 없이 아프고 피곤한 것은 탁하고 찐득거리는 나쁜 피 때문이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되었다. 뭘 해도 무기력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편두통, 요통으로 고민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 혈액과 혈액의 순환, 즉 혈류에 주목해 보시라. 깨끗한 혈액이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니까 말이다. 며칠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술이나 차를 마실 때 어떤 음식을 꼭 함께 먹어야 한다면 땅콩을 권하고 있습니다. 땅콩이라니. 저도 처음에 땅콩이 혈압에 좋다는 걸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좋다고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땅콩이 정말로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말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세요. 땅콩이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이 30년 동안 12만 명의 사람들의 식습관을 세밀하게 조사하였는데요.
그 결과 참가자들의 사망률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땅콩이 사망률을 크게 낮추는 식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땅콩은 지방 함유량이 많았어 열량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콩이 건강에 어떻게 좋은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이 땅콩의 다양한 효능을 알아내기 위해 힘썼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땅콩의 진짜 가치가 밝혀졌습니다. 땅콩에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어 이는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땅콩이 우리의 건강에 이렇게 좋은 이유입니다. 정말로 이게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땅콩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영양가가 아주 높죠. 특히 단백질은 근육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참 중요하잖아요? 이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식이섬유는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미네랄인 마그네슘은 신경계와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으면 저 좀 소개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좋은 식품입니다. 근데 왜 땅콩을 먹어야 할까요? 우리 몸에 유독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현대인들은 혈액이 하반신에 정체되어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혈액은 우리 심장의 강력한 펌프로부터 시작되어 전신으로 퍼지고 다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온 후 순환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혈액의 순환은 적절한 운동으로 근육을 수축시켜 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반신에 보낸 혈액이 종아리 근육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쇠퇴하거나 단단해지면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하반신에 혈액이 정체되어 수족냉증이나 다리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종아리 근육을 적절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단순해서 놀라셨다고요? 저도 이해는 됩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간격으로 걷거나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몸을 자주 움직이거나 마사지를 합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특정한 혈액순환 지점이 있는데 이곳을 자주 마사지하거나 자극하면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몸을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이나 가벼운 러닝, 특히 스트레칭과 같은 간단한 운동들은 혈액순환에 매우 효과적입니다.